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숙제를 그날부터 열심히 했는데 못한 거야? 뭐 자랑이다 이 새끼야. 솔직하게 왜 솔직해? 씨발로만 이럴 때 솔직하지 마, 이 쌍놈 새끼야. 지연이는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넘어가는 거야 그냥? 야 이거 언제 고칠래? 이 지병 이거 어떻게 고칠래? 아우 얘들아 우리 진도 좀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저번 주 선생님이 숙제 많다고 얘기를 했죠 미리. 그런데 대신에 문제의 수준은 많이 높지는 않으니까 빨리 열심히 푸셔라라고 당부도 했었죠. 그죠? 대답해. 그죠? 그래서 바로 집에 가서 바로 풀었어 안 풀었어? 안 풀었어요. 예. 왜 안 풀었어? why? 왜 안 풀었어? 아 그날은 수학을 너무 많이 해서 뭔가 좀 되게 시적인 표현인데 그날은 수학을 많이 해서 기준 왜 안 했어?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야씨 야 이거 너무 시적인 표현인데 너네 이러면 대학 못 가. 이러면 대학 어떻게 가? 그럼 다른 공부했어 지연이는? 어? 뭐 했어? 아 기억을 안 나지만 아 기억은 안 나는데 했어요.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한 건가 안 한 거지? 야 너네 왜 나한테 혼나러 다니냐 학원에? 왜 그런 거 즐기니? 막 약간 변태처럼 막 아, 오늘도 선생님한테 혼나러 가야지 막 하루도 안 혼나면 나 생활이 힘이 안 나 막 이러면서 오는 거야? 왜 그러는 건데 나 이해가 안 되네. 우리 빨리 이렇게 국민 대토론 한번 해보자. 응? 이제 기준은 이 학원 안 다니는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다 네 이름을 알 것 같아 이제. 그지 않냐? 우리 학원에서 거의 원스타. 지금 뭐 전국구 스타가 돼가고 있어 지금 너. 왜 안 하는 거야? 몇 문제 남았어? 각자 고해성사시게 지연이 몇 문제 남았어? 150문제가 다 남았다고 아 나 잠깐만 욕할 뻔했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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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와 진짜 소름 돋네. 기준 몇 문제 안 해왔어? 180문제. 야 너네가 지금 사람 새끼냐 이씨. 와 황당하네. 야 우리 불과 저번 주 수업 그러니까 저번에 수업했던 거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런다. 내가 어저께 수업 준비하면서 보고 왔거든. 야 우리 저번 주에 잔소리 좀 길게 하려고 진도를 많이 못 나갔어. 그것 좀 만회하기 위해서 오늘 좀 많이 나갈 테니까 긴장 바짝하고 따라와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따라왔단 말이야 그지. 내가 여기 있는 쉬운 문제들은 빨리빨리 좀 넘어가자면서 막 설명 막 하고 난 다음에 자 그래서 오늘 좀 문제가 많아. 그래서 오늘 문제가 한 200문제 정도 될 거야. 그래서 너희한테 하루에 한 30문제씩 꼬박꼬박 풀지 않으면 밀릴 거야 라고 했는데 180문제가 남은 사람은 30문제 풀었다는 얘기고 150문제 남았다는 얘기는 60문제 풀었다는 얘기네. 아니야? 뭐가 아니야? 아 더 못 푼 거야? 에이씨 팍 아이씨 이거 오늘 너네 혼낸 거 영상을 올려야지. 그리고 너네 엄마 아빠한테 보라고 할 거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변태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식으로 선생님한테 혼나는 걸 즐기려 학원에 수업 들으러 옵니다. 하루에 50문제라니 뭔 소리야? 아, 그러니까 토요일 날 내줬는데 오늘 검사하는 건 아, 논리적인 반박이었어. 굉장히 논리적이었어. 그럼 네 말인 즉슨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해결할 수 있다. 그래 지연이 지금 일단 뻥카는 치고 보는 거다. 우리 기준은 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걸 무슨 똥인지 된장인지 진짜 이것들이. 야
근데 뭐 솔직히 그건 내가 나름대로 논리적인 이유라고 한 게 선생님이 보통 숙제를 내줄 때 일주일치 정도로 생각하고 내주니까 그래 거기까지 뭐 그래 알았어 그럴 수 있어 오케이 토요일 날까지 안 오면은 우리 자진 탈당 아니 자진 퇴원 각서 쓰고 갈까? 오케이 그 정도 비차 그러니까 그 정도 각오는 있어야지 비장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거 딱 하나야 진짜 딱 하나야 뭐 비상한 두뇌 아니면은 집에 풍부한 자본 뭐 이런 게 아니야 무슨 말 알겠어? 내가 너희한테 요구한 거 딱 하나라니까 오늘 하는 이 주어진 임무를 오늘 끝내겠다는 그 비장함 하나야 무슨 말 알겠어? 남들보다 뭐 내가 더 많이 이렇게 너희들한테 많은 걸 요구하고 많은 걸 이해하고 뭐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너희들한테 오늘 끝내야 될 거를 오늘 끝내려고 하는 그걸 전달하고 싶은 건데 이게 이렇게 힘든가? 우리 23일인데 오늘 내가 한 23일 동안 한 23번 반복한 것 같지 않냐 지금 이 말? 나만 했겠어? 다른 사람도 다 하셨겠지 그지? 이거 안 되면 안 돼. 너네 무슨 불과 저번 영상에 290일 깨졌다고 슬퍼하던 놈들이 이게 무슨 개짓거리요? 이거 정말 말 그대로 개짓거리지. 안 그냐? 대답은 존내 잘해요. 너무 이뻐 대답은 잘해서. 아따 진짜 아가들아. 너네 이러면 재수한다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하면 하게 된다잉. 아시겠어? 혼내는 것도 안 돼 이제. 그렇다 또 포기는 못 하겠어 그지? 참 계륵이야 계륵. 그러면 안 돼. 알았어?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제발 부탁인데 단점은 다 스스로 파악이 됐잖아. 나 이게 너무나 아쉬운 게 지연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들게 막 숙제 밀린 거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아등바등 걸어놓고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또다시 여유를 부려놓고 우리 지연이 나중에 부자가 안 돼 이러면 빚 다 청산하고 막 이제 드디어 이제 빚이 없는 시대야 근데 다시 또 돈 빌리러 가고 막 우리 기준은 뭐 그냥 계속 뭐 그냥 뭐 나는 못 풀어 나는 못 풀어 이러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알겠어?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하려고 수업 준비하고 있는 줄 알아? 지금 내가 변태 같다 이 자식들아. 몰라 나 오늘 수업 나갈 거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 다 해와 알았지? 엄마 보고 싶어진다. 가자 196페이지. 혹시라도 남들이 오해할까봐 미리 말하고 하는데 난 너희들한테 불가능한 숙제 내준 적 없어. 잉? 그잖아 솔직히 냉정하게 손을 얹고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난 얘들이 막 나를 세서 해도 못할 만큼 불가능한 숙제를 내주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만약에 그려놓고 너희들한테 뭐라 하고 있으면 내가 나쁜 놈이지 그지? 지금 그 표정들 뭐예요? 그 표정들 뭡니까 지금? 와 나 어이가 없을 뻔했네 지금. 고3이 말이야. 집에 가면 빠르게 숙제부터 하기 시작해야지 공부부터 하기 시작해야지. 안 그래? 이 새끼들 한 번만 더 이런 말 해봐 또 소용없어 또 그럴 거니까 안 하면 아무튼 죽일 거야. 자 갑니다. 독립시행.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것과 우리 지현이 갑자기 열의를 표현하네. 이 추운 날 반팔을 딱 입고 깜짝 놀랐어 나 지금. 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투지를 한번 또 표출하는 건가? 좋아요. 좋습니다. 열정 아주 좋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썼던 건 뭡니까와 비교해서 오늘 해야 될 건 뭡니까를 좀 인지해 봅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했었던 건 뭐였습니까? 라고 하시면 독립사건이었었죠. 기억나세요? 독립사건은 뭐였었어요? 사건? 몇 개가 정의돼야 된다? 두 개가 정의돼야 된다. 사건 A와 사건 B가 두 개가 정의되어 있는데 두 사건이 독립적이라는 말 가지고는 너희들이 독립사건을 판단하기 되게 힘들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독립사건 판단식이 있었었는데 뭐였냐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죠. 하나는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이었을 때 사건 A와 B 사이만 독립이 아니라 사건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사건이고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사건이고 A의 여사건과 B 여사건도 독립사건이다. 기억나세요? 오케이. 그래갖고 기조야 여기 봐 새끼야 뭐 이렇게 심각하게 땅을 쳐다보고 자빠졌어. A와 B가 독립사건이다라는 것이 판단되면 우리가 A, B뿐만 아니라 B의 여사건과 A의 여사건도 서로 다 뭐다? 독립관계에 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냐면 조건법률에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독립사건에서 어떤 것과 같아진다? 그렇죠. B와 같아진다.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예, PB 이렇게 된다. 그죠? 예. 요거 첫 번째로 기억하시라고 했었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라고 하시면 독립사건 판단 기준식. 그렇죠? 독립사건 판단 기준식이 뭐였더라요? 예, PA교 B가 PA 곱하기 PB가 됩니다. 이렇게 됐었어요. 이걸 기억하는데 문제를 안 풀었다는 얘기는 죽여버리고 싶어. 그냥 몰라서 뭐 붙다는 얘기 못하겠죠, 여러분. 그죠? 분명히 얘기하는데 오늘 잠 자는 거 한 2시간 줄이셔야 돼. 진짜요. 이거 농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일 늦게 일어나면 말짱 도루묵이고 오늘 2시간 정도 공부 더 하고 그리고 내일 일어나야 돼. 시간에 일어나세요. 아시겠어? 고3이면 그 정도 투지는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참 쉽게 생각해보면 우린 잃을 게 없어. 어차피 바닥이니까. 그지? 올라갈 일밖에 없는데 올라가려면 이런 걸 해봐야 한단 말이야. 그런 투지를 한번 보여줘야 한다고. 알겠어? 좋다. 다음에 안 해오면 머리를 깎아버릴 거야. 지연이고 기죽 할 거 없이. 지연이 잘못하면 순간 삭발된다. 조심해라. 알겠지? 무슨 말 알겠어? 그런 투지로 가는 거야. 자, 오늘 해야 될 건 뭡니까? 라고 하시면 오늘 해야 될 건요 독립사건이 아니라 이건 독립사건이고 두 사건 A, B. 오늘 할 건 독립시행이라고요. 말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독립시행이라고. 시행. 오케이?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독립시행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부터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정의는 제가 어떠한 시행을 반복할 겁니다. 어떠한 시행을, 동일한 시행을 뭐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근데 주사위를 한 번만 던지는 게 아니라 한 120번 정도 던져보자 뭐 이런 거예요. 오케이?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죠. 축구 선수가 뭐 페널티킥에서 공을 차 넣는데 요즘 축구 핫하잖아, 그지? 베트남. 오, 되게 관심 없는 척 잘하셨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표정 좋았어요 지금. 예. 뭐 페널티킥을 성공하는 확률이 80%다.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찼을 때 성공한다면 두 번째 찼을 때 어떻게 될 겁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독립시행으로 볼 겁니다.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문제를 찍는 행위. 1번 찍었을 때, 2번 찍었을 때, 3번 찍었을 때 각각의 이런 시행, 행위 자체를 우리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랬을 때 시행의 결과가 사건이죠. 시행의 결과 사건. 이 시행의 결과가 독립적일 때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말은 그렇게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사건과 차이 나는 점은 독립사건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사건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 사건 A와 사건 B가. 근데 그에 반해서 독립시행은 시행을 반복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행을 반복한다. 대신에 그걸 반복할 때마다 그 전에 했었던 시행하고 다른 상황이 연출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에서 공을 꺼내는데 주사위에 무슨 공을 꺼내?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겠죠? 주머니에서 이렇게 공을 꺼내는데 내가 한번 꺼낸 공을 버려버렸어. 그리고 나서 다시 꺼내려고 하면 버려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꺼내려고 하면은 그 전에 꺼내려고 하는 상황과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시행의 결과가 같아야 돼.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예요. 매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독립시행을 어느 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냐면 보건 추출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보건 추출한 건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거죠. 꺼낸 거 다시 집어넣겠다. 비보건 추출 같은 경우는 독립시행이 안 되겠죠. 그런 걸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시행 자체는 학생들이 되게 본능적으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느껴버려요. 이거 독립적이다. 어떠한 시행을 무수히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결과들이 계속 독립적으로 나올 테니까 결과들이.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독립시행이네라는 것까지 되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독립시행이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걸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 독립시행의 확률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그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우리가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까? 라는 걸 좀 봐볼게요. 이 시행을 하게 되면요 제가 계산하고 싶은 특정 사건이 명시되게 돼 있어. 어떠한 시행을 하게 되면요 특정 사건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사를 던졌더니 그 중에서 3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시행의 결과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를 명시하게 돼 있죠. 특정 사건의 확률을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P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요. 독립시행을 계산했을 때 독립시행의 확률 계산했을 때 너희들이 첫 번째 구별될 거 뭐냐면 이 특정 사건의 확률을 P라고 한다면 특정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냐? 1-P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럼 우리 잠깐 Q라고 놉시다.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얘가 P면 얘가 1-P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의 합은 항상 얼마인 상태다? 1인 상태예요. P 플러스 Q는 항상 1인 상태. 즉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던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요? 박수를 안 쳤나요? 그럼 지금 한번 치고 가죠 뭐. 뻔뻔하게. 예. 갑자기 애들은 이제 수업 듣다가 저 뭐하는 놈인가 할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뭐. 자 갑시다. 3번. 감사합니다. 망해가기 전에 말해줘서. 다시 냉기가 흐르시나 봐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해 보려 하는데 어떤 상황을 예를 한번 들어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내가 주사위를 던질 거야. 그럼 아가들 이거부터 인지. 주사위를 던지는 거는 시행이야 사건이야? 그렇죠. 이건 시행이에요. 시행. 근데 주사위를 몇 번 던질 거냐면요 120번 던질 거예요. 그럼 얘는 120번 던지는 동안에 매번 너무 많은가 120번? 일단 다 세봅시다. 그냥 6번만 던질게요. 우리 깔끔하게 셀라고요. 한번 세드리려고 6번을 던집시다. 6번. 그럼 6번을 던질 때 이 6번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은 매번 그 결과들은 독립적이다라는 것까지 직관적으로 느껴지시지. 오케이? 그리고 현재 여기까지 놓고 일단 생각해봐. 얘들아 독립사건하고 독립시행은 확연히 구분된다까지 이해하시겠어? 일단 독립사건을 얘기하려면 사건이 몇 개가 명시돼 있어야 돼? 2개가 명시돼 있어야 되는데 독립시행은 그렇지가 않아. 아시겠어요? 예. 두 사건이 독립적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얘는 시행 자체가 독립적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때 특정 사건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특정 사건을 3의 눈이 나온다. 특정 사건 3의 눈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사위를 던지를 시행을 했을 때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계산되기 시작할 겁니다. 주사위 던졌을 때 3의 눈이 나온 사건은 얼마입니까? 6분의 1이겠죠. 그래서 P가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1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면 3의 눈이 아닌 사건이 나오겠지. 그랬을 때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Q는? 그렇죠. 자연스럽게 6분의 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3의 눈이 나온 사건이 특정 사건이었는데 이 특정 사건의 횟수를 마지막으로 명시해줘. 3의 눈이 3번 나올 확률.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6번 할 거예요. 그러면 시행의 횟수가 명시될 거고 특정 사건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게 되면서 그거의 확률을 자연스럽게 계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특정 사건이 몇 번 나올 것이냐 라는 걸 묻는 확률이에요. 몇 번 나올 것이냐. 우리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어차피 내가 구하는 게 확률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구할 게 확률이니까 어떻게 구하면 되겠냐고 생각해 보시면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세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자? 맞지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겠어요? 한 번 던질 때마다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요. 6번 한다고 했으니까 6에 6승이 전체 경우의 수예요. 하나만 더 쓰면 뭐 악마의 자식처럼 되겠네. 그죠? 6의 6승은 엄청난 수예요. 그죠? 6의 6승은 엄청난 수입니다. 이때 사건 A가 나타날 경우의 수라는 뜻은 이런 뜻이겠죠. 3이 3번 나타나는 경우의 수를 말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3이 3개가 있으요 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것들 3개는 3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그렇죠. 5개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5가지. 오케이? 근데 더더군다나
어떠한 상황이 될 거냐면 여기가 만약에 1일 때와 2일 때 혹은 4일 때마다 333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333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333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다 다르죠. 그럼 이제 짜증이 막 살살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거 어떻게 다 세?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세보려면 세볼 수 있어야 돼요. 세겠다는 맘만 있으면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이런 거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겹치는 부분 없이 케이스를 구분해 보기 시작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3이 3개 있고 같은 숫자가 3개 들어오는 경우, 3이 3개가 있고 같은 숫자가 2개 들어오고 다른 숫자가 하나 들어오는 경우, 3이 3개가 있고 같은 숫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로 나눠서 세면은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일단 다 셀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또 몇 개 있을 것인가 또 한 번 또 파고 들어가 보시면 같은 숫자가 여기 들어온다고? 그럼 여기 1이 들어올 수도 있고 2가 들어올 수도 있고 4가 들어올 수도 있고 5가 들어올 수도 있고 6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 5개 중에 하나가 1이라고 친다면 결국에 333111 나열하기 아닙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333111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중복된 문자열 나열하기처럼 6팩, 3팩, 3팩만큼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같은 숫자에 들어갈 놈 하나 뽑고 거기에 안 들어갈 놈 하나 뽑겠죠. 그러면 일단 숫자 2개를 뽑을 건데 오케이? 네. 만약 여기 들어간 건 몇 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여기 들어갈 건 4개 중에 하나 뽑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게 1이고 여기 들어갈 게 2라고 뽑았다고 치자고요. 그럼 얘네 나열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6팩, 3팩, 2팩, 1.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뽑아서 역시 또 나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네. 어차피 내가 지금 이거 계산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끝까지 쓰지는 않을게요. 그렇게 계산하고 있다 보니까 불편하더라고. 확률의 매력은 이런 거라니까요. 내가 하다가 이게 좀 너무 거대해. 그럼 또 뭔가 생각을 바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끝까지 가볼 만한 생각은 당연히 해보셔야 돼.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한번 세보자고요. 이렇게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을 어떻게 세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세봤더니 이 뽑히는 경우를 아까 전에 우리가 특정 사건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있는 Q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3이 뽑히지 않는 경우겠죠. 그게 모든 관계가 없어요. 일단 3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해하시겠어? 그러면은 내가 3이 뽑혔다? 확률이 얼마일 것인가? 3이 뽑혔을 확률이 얼마일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3이 뽑힐 확률은 6분의 1이죠. 일단 3이 하나 더 뽑혔다? 그러면 얘 얼마입니까? 6분의 1. 또 3이 하나 더 뽑혀야 돼. 3이 3개는 뽑혀야 되니까. 그러면 또 다시 6분의 1.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는지 뭐 2가 올지 1이 올지 아니면 4가 올지 5가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머지 숫자 3개는 3이 아니어야 되니까 걔네들이 뽑힐 확률이 얼마 됩니까? 예, 6분의 5, 6분의 5, 6분의 5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3 3개와 2하고 1하고 뭐 5가 뽑혔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이러한 확률을 가질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3이 3개 뽑히는 상황이 이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이 상황 가지고 우리가 순서를 바뀌어도 3은 3번 뽑힌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3 뽑히고 3이 아닌 거 뽑히고 3 뽑히고 3이 아닌 거 뽑히고 3이 아닌 거 뽑혀도 내가 원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생각. 여기는 이놈은 확률이 얼마일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는 이놈은 확률이 얘 뽑을 확률 얼마예요? 6분의 1. 얘 얼마야? 6분의 1. 얘 뽑을 거 확률 6분의 5. 얘 뽑힐 확률? 6분의 1. 얘? 그러면은 확률 자체는 바뀌는 게 없네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 내가 3이 아닌 것 뽑고 3이 아닌 것 뽑고 3인 것 뽑고 3인 것 뽑고 3인 것 뽑고 3이 아닌 것 뽑았어. 그럼 이 확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더니 또 똑같겠죠. 즉 각각의 상황마다 확률은 똑같더라고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독립 시행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전체적인 구조가 앞에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횟수를 의미하게 되고 오케이? 뒤에는 그 횟수 중 하나의 확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구조를 많이 사용할 것인데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할 때 어떻게 갈 거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은 횟수와 확률의 고배 구조를 갖고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확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시면 잘 봐. 확률은 특정 사건이 나타날 확률이 6분의 1이었거든? 6분의 1이었었거든? 그럼 특정 사건이 나타날 확률이 6분의 1인데 그 특정 사건이 몇 번 나타나길 바라냐면 3번 나타나길 바란대. 그래서 6분의 1에 3승이 있어야 돼요. 그럼 특정 사건이 3번 나타났다는 얘기는 특정 사건이 아닌 것이 몇 번 나타났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6분의 5라고 하는 특정 사건이 아닐 확률도 역시 3번이 나타나야 된다. 이게 바로 확률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결국에 여기 보이시는 6개의 자리 중에서 오케이? 1번 시행, 2번 시행, 3번 시행, 4번 시행, 5번 시행, 6번 시행까지 6개의 서로 다른 시행 중에서 3이 나타나는 시행이 어떤 것인지만 선정하면 되는 거잖아. 이 말 이해하시겠어? 3이 만약에 1번, 2번, 3번 시행에서 나타나라 그러면 1, 2, 3이 3, 3, 3인 거지. 만약에 3이 2번, 4번, 5번에서 나타나라 그러면 2, 4, 5가 3, 3, 3이고 나머지 것들이 3이 아닌 걸 거 아니야. 따라서 결국에 특정 시행이 몇 번 시행해서 특정 사건이 몇 번 시행해서 나타날 것이냐만 선정해 주면 돼서 총 시행 횟수는 몇 번? 6번인데 그래서 특정 사건이 나타나는 횟수는 몇 번? 3번이니까 6개의 시행 중에서 3이 나타나는 시행이 3번이 어디일 것이냐만 고민하면 되고 그 시행은 1번 시행에서 1번 뽑았으니까 다시 1번 뽑아라 이거 안 되고요. 1, 2, 3을 뽑으나 3, 2, 1을 뽑으나 어차피 앞에 3개의 시행에서 3 나타났다는 건 똑같은 거겠지. 그래서 순서 고려 안 하고 중복 허용 안 하니까 컨비네이션, 조합의 구조 갖고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거를 일반화 시켜보자라는 건데 이 일반화되어 있는 식이 이제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시행의 확률 계산을 하는 식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파악해야 되는지 좀 파악해 볼게. n번의 시행에서 특정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 이런 걸 구해달라라고 하는 상황이 됩니다. 즉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어떤 것이 판단이 돼야 되냐면 내가 n번의 시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행을 할 때마다 상황이 달라져서는 안 돼. 즉 우리가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 있어야 돼. 그랬을 때 그 시행에 나타나는 결과 중에서 특정 사건 하나를 명시해야 됩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눈이 나타난다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페널티킥을 차는데 공이 들어간다라든가 문제를 찍었는데 문제가 틀렸다라든가 혹은 맞췄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떠한 시행을 했을 때 특정 사건이 명시가 돼야 돼. 세 번째로는 그 특정 사건이 몇 번 일어나는지를 구하는 확률이야. 그리고 특정 사건이 명시되게 되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판단되는 두 가지가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 얼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나머지 자연스럽게 다른 하나는 특정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기 때문에 1-P 혹은 Q라고 우리가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PR이 의미하는 것은 위에 써져 있는 n번의 시행 중에서 특정 사건이 r번 나타날 확률의 줄임말인데 오케이? 얘는 횟수 곱하기 확률의 구조를 갖고 있어.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확률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라고 하시면 확률은 내가 특정 사건이 R번 나타나게 바란다고 그랬지? 그래서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니까 그 P를 먼저 갖다 쓰시고 얘가 몇 번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R번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Q라고 하는 확률은, 즉 P가 일어나지 않는 확률은 전체 N번의 시행 중에서 R번이 P였으니까 N-R번은 Q가 되겠지. 이게 확률. 그때 이러한 확률을 갖고 있는 시행이 몇 번이나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러시면 얘네들이 자리를 막 바꾸면서 1번 시행, 2번 시행, 3번 시행 갖고 N번 시행까지 자리를 막 바꾸면서 자기네들끼리 나타날 횟수가 결정될 거니까 전체 N번의 시행 중에서 내가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시행 R개를 선택해주면 이게 바로 횟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식이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하는 식이 되죠. 진짜 실제로 이제 너희가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그래서 독립시행 인가를 잡아내는 게 첫 번째인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것까지 잡아내는 건 별로 어려워하지 않아. 보면은 독립시행은 무언가를 반복하고 있거든. 여기까지는 그냥 다들 무난하게 받아들여요. 두 번째로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특정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헷가닥 잊어버릴 때가 가끔 있어요. 애들이 자기가 P라는 값을 문제에서 명시를 안 해줄 때가 있다 보니까 P가 얼마야 이렇게 말을 안 해줄 때가 있다 보니까 혹은 말해줘도 자기가 놓치는 경우들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특정 사건을 무시하고 그냥 바로 확률을 계산하려 했을 때 애들이 이제 헷가닥 뒤집혀지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예전에 우리가 배웠었던 조건부 확률과 결합해서 문제를 묻기 시작하면 애들이 이제 조금 많이 뭐지 어떻게 복잡한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많이 어려운 건 어디냐면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 가장 크게 꼽힐 때가 독립시행의 확률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걸 연속적으로 더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이항정리에서. 기억나세요? 예, 그 이항정리와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기 시작하죠.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문제까지 우리가 앞으로 쭉 풀어가기 시작할 건데 너희가 이제 첫 번째로 인지해야 될 건 뭐냐면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사건과 다른 거다라는 걸 첫 번째 인지하시고요.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했을 때 독립사건은 두 개의 사건이 명시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두 사건이 독립적인 걸 따져보는 것이고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시행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을 때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독립시행의 상태에서 확률은 보시는 바와 같이 횟수 곱하기 확률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횟수 곱하기 확률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확률은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R번 나타난다는 뜻으로 R승 특정 사건이 아닌 것이 N-R번 나타난다는 뜻으로 N-R승 다만 이게 확률이면 걔 횟수는 전체 N번의 시행 중에서 R번이 어디서 나타날 것이냐 결정하면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횟수라고 인지하시면서 문제를 풀어가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확장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자,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문제를 살살 풀어보면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근데 처음으로 풀어볼 문제가 조금 거지 같아요. (854번) 가봅시다. 854번. 예, 내가 쉴 줄 알았나 보지? 여기까지 풀고 쉴 거야. 854번. 보시라고요. 네. 보라고. 여기 보라고. 예. A대학교에서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데 수시모집은 정시모집보다 먼저 실시하고 수시모집에 지원한 합격한 학생은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너희한테 되게 익숙한 얘기잖아. 어느 고등학생 3명이요. A대학교 수시모집에 지원했을 때 합격할 확률은 각각 2분의 1이고요. 이 3명의 학생이 A대학교 수시모집에 모두 지원하고 이 중 불합격한 학생은 다시 A대학교 정시모집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3명 중 2명이 합격할 확률을 구해달래요.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상황 자체를 구분해야 돼. 몇 명의 학생이 지원하냐면 3명의 학생이 지원한대요. 그러니까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이렇게 있다 칠게. 얘네가 각각 다 수시를 지원할 건데 오케이? 만약에 떨어지면 다시 쓰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확률은 뭐냐면 3명이 지원했을 때 몇 명이 합격하길 바래? 2명이 합격하길 바래요 지금. 오케이?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봅시다. 어떤 생각이냐면 얘가 그냥 수시만 지원했을 때 합격 확률이 있으면 아마 그 독립시행 확률로 그냥 바로 끝났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수시 떨어지면 정시 또 가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3명의 학생을 수시를 지원했더니
3명의 학생 중에서 수시가 2명이 합격해버리고 1명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그죠?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그 상황에서 정시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얘네들은 안 써요. 3번은 뭐 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이 말 아시겠어요? 그걸 이렇게 써버리기 시작하면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이 표현할 거냐면 붙은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그냥 점으로 찍어 놓을게. 붙은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점으로 찍어 놓는데 떨어질 때는 다시 쓸 거거든. 걔는 다시 떨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다시 X를 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수시에서 1명만 붙었어요. 수시에서 1명만 붙었어. 그러면은 붙은 애는 다시 안 쓸 거 아닙니까? 근데 떨어진 애 2명은 다시 써야겠죠. 떨어진 애 2명은 다시 써야 되는데 몇 명만 붙어야 돼 이번에?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1명만 붙고 1명은 다시 떨어져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써볼게. 이해하시겠어? 세 번째는 뭐가 되겠어? 라고 하시면 수시에서 다 떨어진 경우 있겠지. 그럼 얘네들 3명이 다시 다 쓰겠죠? 그랬을 때 몇 명은 붙어야 돼요? 그렇죠. 2명이 붙고 1명은 떨어져야 돼요. 이거 말고는 없겠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뭐가 좀 나오냐면 케이스 구분을 좀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구나. 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그럼 우리 하늘색 상황부터 좀 가봅시다. 수시를 지원했을 때 3명의 학생이 지원했을 때 3명 중 2명이 붙을 확률을 먼저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든 학생들이 붙을 확률은 다 얼마라고 했어요? 2분의 1. 그럼 떨어질 확률도 얼마입니까? 2분의 1.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도 되겠네요. 얘 지원하고 얘 지원하고 얘 지원하는 걸 마치 하나의 시행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이 상황이 지금 자체가 독립시행이 되겠죠.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하려 했을 때 횟수와 확률의 곱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럼 붙을 확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붙을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몇 명 붙길 바래요? 2명 붙길 바래요. 떨어질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몇 명 떨어지길 바래요? 1명이요. 몇 명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3명 중에서 2명이.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는 당연히 같아야 돼요. 여기까지가 현재 여기까지가 수시에서 2명 붙고 1명 떨어지는 확률이죠. 근데 정시를 갔을 때 얘네 둘은 확률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지. 왜냐면 원서 자체를 안 쓸 거니까. 근데 여기 있는 이분은 원서를 다시 써야만 하고 그분은 또 반드시 뭐 해야만 해? 떨어져야만 해요. 잔인하죠? 예. 근데 붙을 확률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정시에서? 그럼 떨어질 확률은? 그렇죠. 그럼 그때는 그냥 3분의 2만 한번 곱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상황도 한번 봐봅시다. 녹색 상황. 수시에서는 3명 중에 1명이 붙었어요. 저까지 빠르게 계산되겠죠? 3명 중에 1명이 붙어야 돼. 붙을 확률은 2분의 1인데 거기에 1승일 거고요. 그 다음에 떨어질 확률도 2분의 1인데 그건 2승이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뭐냐면 3명 중에 1명 수시 붙었음까지 온 거야. 그리고 얘는 더 이상 원서를 쓰지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나머지 2명은 재도전 할 거라고요. 그 중에서 이 2명 중에서 1명은 붙고 1명은 떨어져야 돼요. 그럼 저기가 또 독립시행 상황이 되지. 자, 그러면 횟수는 2C 1. 붙을 확률은 3분의 1. 1명 3분의 2가 1명이요.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보라색 상황은요. 수시에서 올킬 다 떨어졌어요. 아, 3명 중에서 3명이 다 떨어졌어요. 여기 잠깐 다시 볼래? 내가 여기서 붙을 확률을 특정 사건이라 봤을 때는 오케이? 붙을 확률을 특정 사건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2가 될까 여기가 2가 된다고 했잖아. 근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붙은 학생이 빵명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떨어진 학생이 3명이네 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럼 떨어진 사건을 특정 사건으로 봐도 괜찮다는 얘기지. 그럼 떨어진 학생이 3명이네 라고 쓰면은 내가 지금 여기다 3이라 썼다는 얘기는 특정 사건을 뭘로 봤다고? 떨어진 거. 그럼 떨어질 확률 얼마였지? 2분의 1에 3승. 그리고 2분의 1에 0승인데 걔는 안 써도 상관없겠지. 그럼 여기까지가 떨어진 거죠. 당연히 붙은 학생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써져요. 3C 0 2분의 1에 0승 그 다음에 2분의 1에 3승 결국에 똑같아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정시에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고 봤더니 정시에서는 3명 중에 2명이 다시 붙어야 된대요. 그럼 이번엔 3C 몇 명이 붙길 바래요? 2명이 붙길 바래요. 그러면 붙길 바라는 사람의 횟수를 갖다 썼으니까 붙을 확률 얼마입니까? 3분의 1에 몇 승? 2승 그 다음에 3분의 1에 3분의 2에 1승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겠죠.